네, 오늘 세포사가, 음, 세포의 구조와 세포가 하는 일, 지난 시간에 세포가 하는 일 중에서 세포 분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이 세포 분열 과정에서 또 이제 오늘 공부하는 전사, DNA를 풀어서 그걸 복사하는 과정에서 DNA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몇 개라 그랬죠? 여자는 64억 개, 세포 하나에 남자는 63억 개. 음,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DNA를 다 연결하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100번을 왕복하는 길이. 그 어마어마한 길이. 그 DNA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오류라고 하는 것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라고 하는 핵산, 염기가 어떤 순서대로 쭉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놀랍죠. 64억 개가 전부 그걸로 연결돼 있어요. 그 순서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병이 옵니다. 유전자가 병이 되면 그 병은 되게 고질병이고 난치병이라고 우리가 하는 심지어 불치병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병이 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보겠지만은 유전자가 변이가 되면은 당연히 세포가 만들어내는 단백질, 생명물질도 변이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또 병이 옵니다. 어, 그러니까 외상, 다치거나 또는 균이 침투하거나 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병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그런 오류가 겹치게 되고 그 오류가 축적이 되면은 노화가 되고 그 다음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세포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세포 분열에서 생기는 오류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세포 오류, 세포가 분열하면서 생기는 오류를 잘 수리하고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내가 염색체를 유전자를 꺼내가지고 그걸 수리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수리되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난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운명처럼 받아들여졌고 노화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그렇지 않다는 이론이 그렇지 않다는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노화를 진행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또는 노화를 거꾸로 돌려서 역노화를 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5년만 더 지나면 사람들은 150살까지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물론 뭐 아직까지 우리 의식 속에는 노화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나이 들면은 뭐 힘 빠지고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힘이 없고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자꾸 잊어먹고 예전처럼 그 총기가 없어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최소한, 그래, 뭐, 노화가 자연스러운 것이든 병이든 간에 우리는 내 운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몸을 벗고 하늘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겠다. 아파서 막 너무 힘들어 하면서 몇십 년을 산다면 그건 진짜 지옥이잖아요. 근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통계적으로 80이 넘으면 누구나 다 암 아니면은 치매, 이런 고질병에, 그러니까 아주 난치병, 고칠 수 없는 병에 시달리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0이 넘어서 100살까지 살더라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내 할 일을 하다가 살아야 된다.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
세포에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뭐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 치료인지, 어떤 것은 가짜 치료인지,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터넷상에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데 대부분 80% 정도의 정보는 가짜다, 오류다, 틀린 정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내가 내 몸을 그, 잘 지킬 수 있는, 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포 분열에 생기는 오류가, 다양한 오류가 어떻게 복구되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포가 하는 일 중에서 두 번째, 단백질을 만드는 일, 생명물질을 만드는 일, 어떻게 만드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세포가 모든 것이거든요. 건강 그러면은 세포 건강이 다예요. 왜? 우리 몸은 세포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포가 만들어낸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세포 건강이 다예요. 세포 건강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다인데, 그 중에 세포 분열에 대한 거, 오늘은, 어, 세포가 만들어내는 생명물질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포가 어떻게 내 몸을 수리하는가, 그 오류를 수리하는가, 그 영상인데, 제가 지난주에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참 귀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오류가 어떤 식으로 생기냐 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뭐 하나가 잘못 끼워졌어. 아데닌이 있어야 되는데 구아닌이 있다든가, 티민이 있어야 되는데 사이토신이 있다든가, 이런 단일 염기의 오류는 쉽게 고쳐요. 늘 일어나는 일이고 쉽게 고쳐요. 그런데 오늘은 상동염색체, 상동제조합이야. 다시 말하면은 하나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 하나가 DNA가 이만큼이 잘라져 나갔어. 그럼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엄마로부터 염색체를 받고 아빠로부터 받아요. 그것을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항상 염색체는 두 쌍이에요. 한 쌍. 그래서 만일에 아빠로부터 받은 염색체에 이만큼 잘려 나갔다. 그러면은 엄마로부터 받은 염색체를 그대로 카피해서 그렇게 복구를 해요. 근데 그 과정이 그냥 말로는 되게 쉬운데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 것을 우리 몸의 세포들이 해낸다, 대단하다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염색체가 있죠. 자매 염색 분치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삼중 염색체에서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 염색체. 그래서 어떤 원인, 일단 호수라고 있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잘라졌을 때 어떤 경우에 DNA가 잘라질까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대충 생각해도 방사선을 맞았다든가 그런 경우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경우가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활성산소 종류가 많아서 활성산소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ROS라고 하는데 활성산소 종은 어떤 경우냐면은 산소가 산소 하나에는 수소가 두 개 붙어 있어야 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화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갔을 때에
그러면 산소 하나, 수소 하나가 되겠죠. 그럼 이때에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가 돼요. 이 산소는 되게 좀 독해요. 독한 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가 부족하면 어딘가에 가서 그것을 뺏어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방사선, 자외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염색체 DNA를 절단을 시키지만은 그거 말고도 우리 몸 속에서는 활성산소가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이게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특히 핵 안에, 세포 안에 핵 안에는 이것을 고치는 카탈리즈라고 하는 게 가득 차 있어요. 가득.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활성산소종이 DNA를 절단한다고 하더라도 금방금방 고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 노화가 되고 활성산소종을 잘 해독을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언제예요? 어느 때 그런 상황이 될까요? 병이 깊어지고 오랫동안 약을 먹고 치료할 때. 몸이 많이 쇠약해졌을 때, 또 하나는 나이 들어서 대사가 잘 안 되고 세포의 기능이 약해졌을 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렇게 절단되는 현상은 늘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재수 없어서 이게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러면은, 지난 시간부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아, 이것도 수리하는 시스템이 있구나. 수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구나. 그럼 그 수리하는 시스템이 잘 활동되도록 하는 것이 진짜 치료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시면은 이렇게 우선 달라붙어요. 이게 딱 절단이 되면은 휙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리고 절단된 상태가 사방에 알려지게 돼요. 봐요. 효소들이 이게 이제 효소들이에요.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대부분 효소예요, 효소. 효소는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분자량이 큰 거예요. 굉장히 커요. 이것들이 와갖고 뭐 하냐 하면은 단절됐으니까 이거를 단일 가닥으로 싹 풀어내요. 한 가닥으로. 단일 가닥 착지. 자,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지나간 게 브로카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브로카라는 유전자가 발현이 돼요. 브로커가 출동한다고 봐도 돼요. 이 브로커가 출동해갖고 이것을 수순을 해요. 자, 그러면은 절단된 상태에서 한 가닥으로 쭉 풀어가지고 이 부분과 동일한 유전자,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진 그 염색체 DNA가 이렇게 와서 붙어져요. 그러면 올라다니니까 그걸 이렇게 풀어가지고 서열을 맞춰봐요. 순서를 쫙 맞춰봐요. 서열이 다 일치되는 부분인데, 그래서부터,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팀이 4개의 염기잖아요. 염기가 순서대로 64개 양쪽으로. 그럼 이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주변에 핵 안에
염기가 핵산이 가득 들어 있어야 돼. 그죠? 재료가 원래 가득 들어 있어야 그걸 갖다가 붙였다 풀었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핵산을, 핵산의 원재료를 누가 만들어요?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노화의 가장 주된 원인이 미토콘드리아가 노화되면 그냥 세포는 노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먹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붙입니다. 순서대로. 순서대로 붙이면 안 되니까. 가장 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방 순서대로 순서대로 있습니다. 항동 재조합에 의한 DNA 회복, DNA 절단법. 예. 여기서 나오는 효소 이름 쫙 나오죠. 효소 이름 쫙 나오는데 굉장히 많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효소뿐만 아니라 브로카, 또 P53, 그다음 마이크로 RNA, 또 뭐 거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수리를 해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절단이 됐어요. 그래갖고 막 절단이 되니까 놀래갖고 탁 붙잡고 겨우 붙잡고 있어. 누가 시켜서 그 수많은 효소와 유전자들이 와서 이걸 수리를 할까요? 누가 시켰을까요? 어떻게 알고 와서 그렇게 수리를 할까요? 우리가 세포의식이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세포 내부에 있는 분자들도 어떤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아까 봤듯이 세포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분자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내가 막 뭔가 생각하고 공부할 때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뭔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어, 다양한 형태의 DNA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젊든 나이가 들었든 그랬을 때 그 DNA 손상이 일어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이가 병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수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신뢰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수술이나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포를 튼튼하게, 이 세포가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세포 건강이라고 해요. 세포 건강이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걸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저는 뭐 많이 잘렸어요. 그냥 중간에 이만큼 잘린 게 아니라 왕창 잘려갖고 싹 다 없어졌는데 그것을 다 복구를 한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것보다 더, 이거 말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방법으로 저는 복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 상동 염색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염색체 옆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는 저는 이 밑에가 왕창 다 잘라져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꾼들이 효소
마이크로 아르헨인, 유전자 이런 것들이 일꾼들이 자기가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스스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쳐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세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그냥 분자들이에요, 분자. 우리 몸에 있는 분자의 생명력, 분자의 수리 능력은 그만큼 대단하다. 그래서 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병 안 걸리고 사는 것이다. 또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병을 궁극적으로 고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그것을 우리는 도와줄 뿐이다. 그러니까 세포를 괴롭히면 안 된다 이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세포가 망가지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포가 하는 일, 자, 전사를 해서 단백질 합성을 한다.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것은 뭘 합성하는 거냐, 원재료가 뭐냐 하면은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단백질 합성이라고 하고, DNA에서 이렇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팀 이 순서를 카피해 오는 것, 이것을 전사라고 해요. 전사해가지고 이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붙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백질 합성을 번역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책에는 전사와 번역이란 말로 되어 있어요.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은 DNA는 아데닌은 티민과 연결되어 있고 받듯이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 여기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아데닌, 사이토신, 아데닌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순서가 쫙 되어 있는 거예요. 64개가 전부 다 두 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아데닌에는 티민이 붙어 있어야 되고 구아닌에는 사이토신이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DNA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은, 단백질을 합성은, 다시 말해서 생명물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뭐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DNA 두 가닥을 이렇게 벌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누가 벌릴까요? DNA를 효소가 벌리겠죠. 그러면 그렇게 긴 DNA를 지금 무슨 약을 만들어야 돼? 심지어는 소화액을 만들어야 돼. 또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어야 돼. 또는 호르몬을 만들어야 돼 할 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카피를 해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도 놀랍죠, 그죠? 근데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처음 시작점과 끝점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효소가 가가지고 쫙 가다가 시작점을 찾아. 쫙 가다가 쫙 찾아. 거기서 탁 멈춰. 그래갖고 이걸 쫙 풀어내. 풀어내면은 또 다른 효소가 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을 탁탁탁탁 붙여요. 이렇게 붙여요. 쭉 붙여요. 그러면은 아데닌은 티민, 구아닌은 사이토신 그 순서대로 붙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붙였다가 또 효소가 그걸 또 떼내. 떼내면 한 가닥이 되잖아요. 그 떼낸 한 가닥을 메신저 RNA라고 해요. 한 줄이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애니메이션 보면은 핵 안에서 뱀 같은 게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메신저 RNA예요. 메신저 RNA는 이건 DNA라고 하고 이거는 RNA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메신저 RNA는 아데닌, 우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 우라실로 바뀌어요.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우라실로 바뀌어요. 상식적으로 RNA는 우라실, DNA는 티민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대로 카피한 걸, 이 순서대로 카피한 것을 갖고 내려와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 이걸 rRNA라고 배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리보솜이라고 해요. RNA 두 개가 이렇게 탁 붙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여기서 쫙 배열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디선가 tRNA, 이렇게 생긴 tRNA가 아미노산, 이후에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을 이렇게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RNA니까 아데닌, 구아닌, 우라실, 사이토신 그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서대로 갖다가 이렇게 탁탁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데닌은 우라실, 구아닌은 사이토신. 그 순서에 맞는 것만 가서 붙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겠죠? 뿐만 아니라 그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은 아미노산을 이 tRNA가 가서 자기가 맡은 것을 탁탁 골라서 이렇게 끄집어 갖고 오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수많은 아미노산, 막 숫자로 따지면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텐데, 그것을 tRNA가 아미노산을 다 골라서 갖고 와요. 그래서 tRNA, tRNA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데닌, 구아닌, 우라실, 사이토신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 개짜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 순서에 맞춰서 종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종류가 다른 것마다 자기가 갖고 올 아미노산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거나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딱 갖고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아, 내 순서하고 맞네? 어떻게 맞아야 돼요? 아데닌은 우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이게 맞춰져 있어야 되겠죠? 자기 순서에 딱 맞는 것만 가서 딱 붙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순서에 안 맞으면은 tRNA가 가서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맞아요. 그러면은 이 순서는 결국 DNA 순서가 되는 거예요. DNA 순서가.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아미노산이 하나씩 연결돼서 나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생명물질이에요. 생명물질이. 별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 들죠. 이 뭐야, 이거. 뭔가 좀 신비로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미노산 뭐 여러 개 쫙 붙이면 그게 생명물질이라니. 아니, 파킨슨이 뭐 때문에 와요? 도파민이 없어서 파킨슨 오잖아요. 아니, 이 아미노산 쭉 연결된 그거 없다고 내가 몸을 못 움직이다. 그죠? 이해할 수가 없죠? 또 이게 잘못되면은 암이 와요, 암이. 아니, 세상에 아미노산 그게 뭐라고? 아미노산 순서가 잘못됐다고 암이 오다니. 놀라운 얘기예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해간에 뭐가 가득 차 있어야 되겠어요? 우선 순서에 맞는 DNA, 이거는 기본이고, 여기서 뗐다 붙였다 해야 되니까 효소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핵산, 떨어지다 붙였다가 또 카피해서 끄집어 오고 그래야 되니까 핵산이 가득 있어야 되죠, 이 안에. 효소, 핵산이 가득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안에는 전자도 가득 있어야 돼요, 전자.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만일에 활성산소종이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 전자를 뺏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툭 떨어져 나오면서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고정된 DNA와 핵산이 가득 있어야 되고 효소들이 가득 있어야 되고 전자가 가득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자가 가득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자가. 그것도 전자는 빛을 가득 먹으면 빛이 가득 찬 전자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우리 몸에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래야만 이런 작용들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만 잘 되면은 놀랍게도 이것이 엄청난 일을 해요. 이, 그래서 이 생명물질,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죠. 단백질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아미노산 결합한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세포막에 붙어 있는 장 단백질도 이거고, 수용체, 또 뭐, 우리가, 우리 몸을 유지시키는 모든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예요, 전부 다. 효소도 이거예요, 효소도. 효소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 예외가 없다. 이게 전부 다 이거다. 이게 잘 만들어져야 돼. 잘 만들어지는 조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DNA는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변이가 없는 DNA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원재료인 핵산이 가득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꾼들, 효소들이 건강하게 또 가득 있어야 되고, 전자가 가득 있어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 세포가 건강하다 하는 것은 이게 핵심이에요. 음, 자, 그런데, 아까, 음, 이거, 메신저 RNA는 RNA니까 아데닌, 구아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위에 보면 아데닌, 사이토신, 사이토신, 아데닌 이런 순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붙을 수 있는 것은 아데닌은 우라실, 사이토신은 구아닌, 사이토신이니까 구아닌, 아데닌이니까 우라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tRNA를 설명하는 거예요. tRNA가 뭐예요? 얘가 이제 전사해가지고 와서 딱 준비 대기하고 있어요. 이 보소만에서 딱 대기하고 있으면은 바깥에 있는 tRNA들이 자기가 담당한 아미노산을 가지고 가득 있는 거예요. 가득 모여 있는데 여기 순서에 맞춰서 와야 되잖아요. 순서에 맞춰서 오는데 이 순서에 맞출 때 짝을 어떻게 짓냐면 세 개씩만 짝을 짓게 돼 있어요. tRNA가 이거 세 개만 갖고 있어요. 이 세 개에 따라서 이 세 개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아미노산을 갖고 올 수 있는가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우리가 만일에 내가 세포 속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 못해요. 그거 엄청나게 많은 건데 어떻게 순서대로 어떻게 붙여요? 말도 안 되죠. 갖고 오는 것도 막 사박이 쫙 있는데 어떻게 하나씩 풀러들여 하고 순서에 맞춰서 풀러들여 탁탁 붙일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포는 해내는데 그 원리가 뭐냐 하면은 tRNA가 아미노산을 다 가득 갖고 있는데 그, 그 자기가 담당하는 아미노산이 정해져 있다. 그것을 코돈이라고 해요. 코돈. 코돈. 그러니까, RNA는 핵산 3개씩으로 해서 하나의 tRNA를 구성하는데, 하나의 tRNA가 되는데, 그때 이것이 무엇이냐, 이 3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아미노산을 갖고 올지가 미리 딱 정해져 있다. 이게 코돈표예요. 코돈표.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아데닌이니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실이죠. 근데 우라실하고 여기 우라실, 유가 되겠죠. 그 우라실 세 개로 되어 있는 tRNA는 페닐알라닌을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라실 아데닌, 우라실 여기 아데닌. 이건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우라실 아데닌. 그렇게, 짝이 지어져 있는 tRNA는 류신이라는 단백질만 갖고 오게 돼 있어요. 다른 걸 못 갖고 와요. 그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0개의 아미노산을 갖고 오는 tRNA가 핵산 3개씩 이렇게 짝을 맞춰서 딱딱 자기 담당이 정해져 있다. 그 정해진 순서대로 온다. 아,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아미노산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세포를 볼 때 세포핵에서, 진짜 중요한 게 DNA구나. 그랬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DNA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구나.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아미노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그 아미노산은 뭘로 만들어져요? 아미노산은? 아미노산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져요. 놀랍게도. 우리가 아미노산을 직접 먹는다고 해서 그게 아미노산이 되는 게 아니고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되었고 들어가서 그게 내 자신의 아미노산으로 재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 아미노산이 모여지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말하면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되죠. 이 20개의 아미노산이 이게 있어요. 아미노산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자세히 봐요. 아미노산이 도대체 뭘로 돼 있어? 세상에.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아미노산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돼 있어요. 세상에. 뭔가 좀 특별해야 되지 않나요?
겨우 탄소수, 산소, 질소로 되어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 물질의 근원이 아미노산인데, 모든 생명 물질의 단위가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은 겨우 탄소, 수소, 산소, 질소만으로 되어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각 아미노산 20개마다 이렇게 구조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해가 안 돼. 아니, 뭐, 탄소 2개, 탄소 3개, 밑에 이거 같은 경우 CH2, 이건 지방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아르기닌 엄청 중요하죠, 아르기닌. 아르기닌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말할 수 없어요. 아르기닌 부족하면은 노인이 돼요. 아무튼 이거 전부 다 그렇게 중요해요. 다, 하나하나 다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울증이 안 걸리려면 뭐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세로토닌. 세로토닌 이걸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 뭘로 변해요? 멜라토닌. 멜라토닌을 안 변하면 잠을 못 자요. 사람 잠을 못 자면 죽어요. 도파민,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어, 아무튼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저는 원래 뭐 몇 개 알지도 못하지만 종류가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는데 다만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냐? 탄소가 붙잡고 있어요. 탄소는 항상 음, 구조체 역할을 해요. 탄소가 딱 붙잡고 거기에 수소가 붙거나 질소가 붙거나 산소가 붙으면은 어떤 특별한 물질이 되고 그것이 쫙 연결되면은 생명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아가. 그러면은 우리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러면은 탄소가 뭐냐, 수소가 뭐냐, 산소가 뭐냐, 질소가 뭐냐, 이거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저는 뭘 좀 설명드리고 싶으냐면은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랬죠. 우리 몸에서 변화하는 것은 전자밖에 없는데 전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빛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죠?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있으면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가 2개 모이면 분자가 되잖아요. 3개 모이든 4개. 이거는 원자가 모인 거잖아요. 모이면은 빛을 주고받는 그 모양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은 전자의 공유 결합이라고 하죠. 전자를 서로, 부족한 전자를 서로 공유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모양을 만든다.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빛을 공유하는 거예요. 빛을. 그것을 오비탈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전자가 알갱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빛 덩어리고 빛이 덩어리로 이렇게 하나 쬐끔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모양을 갖춰서 전자가 있어요. 핵이 있으면 이렇게 감싸고 있거나 핵이 있으면 이렇게 감싸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전자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게 바로 빛이에요. 이런 모양이 전자가 아니고 빛이 빛을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빛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게 2개, 3개가 되면 이 빛 덩어리 모양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보입니까? 빛이 반짝반짝반짝.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이거는 상상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냥 이 선으로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빛이 막 모여서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것들이 여러 개 모인 빛 덩어리예요. 물론 이 안에 있는 핵이 있죠. 핵은 뭐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아미노산이잖아요. 아미노산이 수백 개 내지 수천 개가 모여야 하나의 생명 물질이 되거든요. 하나의 생명 물질이 된단 말이에요. 세로토닌, 도파민, 뭐, 뭐 그런 모든 생명 물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백 개 내지 수천 개 모여서 어떤 특별한 형태의 빛
구름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게 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백 개, 수천 개의 이런 아미노산이 모여가지고 어떤 특별한 빛 구름을 만들어낸 그 빛을 카피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전사기예요. 맨날 이렇게 제가 자랑해 놓고 안 되면 어떡하지?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걱정이 태산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DNA가 여기서는 이제 효소 얘기는 잘 안 나올 텐데 엄청나게 많은 일꾼들이 막 일을 하는데 그거는 생략돼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DNA를 분리해가지고 RNA를 쭉 붙여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다음에 tRNA가 아미노산을 자기 맡은 아미노산을 갖고 사방이 쫙 대기하고 있다가 와서 탁탁탁탁 붙어서 단백질, 생명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Here is a cell, the basic unit. 아이고, Here is a cell, the basic unit of all living tissue. 세포예요. In most human cells, there is a structure called the nucleus. 예, 뉴클리어스 핵, The nucleus contains the genome. 게놈이 In 있죠. humans, the genome is split between 23 pairs of chromosomes. 22쌍, Each chromosome contains a long strand of DNA, 염색 tightly packaged around proteins called histones. 히스톤에 감겨 있어요. Within the DNA are sections called genes. 음, These 그러니까 히스톤에 감겨 있는 것만 유전자 역할을 해요. 유전자라는 게 뭐냐면은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이게 쫙 있지만 그게 전부 다 그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히스톤이라고 하는 실패에 감겨 있는 그것만 유전자를 만드는 정보가 따로따로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 하나의 어떤 한 가지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뚝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히스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500번 히스톤에 조금, 600번 히스톤에 조금, 뭐 1000번 히스톤에 조금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 있어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어쨌든 여기 히스톤 실패에 감겨 있는 것만 genes contain the instructions for making proteins. 프로틴을 만든다. When a gene is switched on, an enzyme called RNA polymerase attaches RNA 폴리머라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나타났어요. RNA 중합 효소라고 to 해요. the start of the gene. It moves along the DNA, making a strand of messenger RNA out of free bases in the nucleus. The DNA code determines the order in which 네, RNA 중합 효소가 와서 이걸 쫙 벌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핵산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기 순서에 맞춰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의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붙는 the 거예요. free bases are added to the messenger RNA. 그 메신저 RNA This process is called transcription. 이것을 전사라고 해요. 전사가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메신저 RNA가 이런 모양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Before the messenger RNA can be used as a template for the production of proteins, it needs to be processed. This involves removing and adding 이게 뭐냐면은 이게 쫙 연결해서 전사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거는 유전 정보가 있는 것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톤에 감겨 있는 거는 유전 정보가 있는 거고 히스톤에 감겨 있지 않은 건 유전 정보가 없는 거예요. 이 히스톤에 감겨 있지 않은 걸 이렇게 잘라서 떼내고 히스톤에 감겨 있는 것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sections of RNA. 이게 이제 지금 보면 몇 개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 이게 거의 1000개가 쫙 붙어 있는 거예요. 1000개 중에서, 1000개가 더 되죠. 잘라낸 거 다 빼면은. 잘라낸 거 다 빼고도 붙인 게 약 1000개 정도 될 거예요. The messenger RNA then moves out 자, 이거 중요해요. 여기 이제 핵은
세포는 인지질 이중막으로 돼 있잖아요. 핵은 인지질 사중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올 때에 핵공이라고 하는 이구조처럼 나올 때에 여기서 검사를 해요. 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잘 붙어 있는지 검사를 해서 The nucleus into the cytoplasm. Protein factories in the cytoplasm called 놀랍게도 리보솜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 가서 리보솜에 가서 딱 붙어서 순서대로 맞춰서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메신저 RNA가 와서 딱 위치하면 tRNA가 와서 딱딱 붙을 수 있는 그런 단백질 생산 공장. ribosomes bind to the messenger RNA. The ribosome reads the code in the messenger 또 tRNA가 나타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RNA 이 끝에 세 개의 핵산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핵산에 따라서 자기가 담당한 아미노산이 따로 다 있는데 이 끝에 아미노산을 달고 있죠. 그래서 20개의 아미노산을 담당하는 tRNA가 다 따로 있는데 그림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여기에 tRNA가 가득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자라면은 이거 못 만들잖아요. 가득 모여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순서와 여기에 있는 순서가 짝이 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만 와서 탁 붙어요. 이걸 누가 감독하냐고요? 나는 못해. 나보고 시키면 그 하루 종일 해도 못할 것 같고, 근데 막 촉촉촉촉촉 붙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전부 다 전자기력으로 하는 거예요. RNA to produce a chain made up of amino acids. 예, 아미노산을 달고 There are 20 different types of amino acid. 20개의 다른 종류 Transfer RNA molecules carry the amino acids to the ribosome. tRNA라고 해요. The messenger RNA is read through 자, 여기서 이게 짝이 맞는 것만 와서 붙는 거예요. 짝이 맞는 거에 와서 딱 붙으면은 이 위에서 3 bases at a time. 예, As each triplet is read, a transfer RNA delivers the corresponding amino acid. 아미노산이 딱딱 붙고 This is added to a growing chain of amino acids. Once the last amino acid has been added, the chain folds into a complex 3D shape to form the protein.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빛구름이 중요하다 했죠. 빛구름. 빛구름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이 아미노산이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각도가 있어요. 각도에 의해서 이렇게 구불퉁 구부러져요. 이 구부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폴딩이라고 해요. 이 폴딩을 연구하는 게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 결국 어떻게 휘어져 있는가, 어떻게 접혀 있는가,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작기 때문에 이걸 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게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리고 있거든요. 이 사진을 못 찍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진 찍어서 이게 어떤 각도로 어떤 모양으로 아미노산이 뭐뭐가 붙어가지고 어떤 각도로 접혀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게 결국 제약회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약을 개발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도 아미노산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각도가 틀리면 약효가 달라져요. 이 참 신비롭죠? 그래서 처음에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아직은, 아직은 제대로 약 성분이 안 돼요. 아직은 생명물질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숙을 시켜야 돼요. 교정을 하고 어른처럼 성숙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 예. 그 성숙시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나오면은 전부 병을 일으켜요. 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골지체라는 그 구조 속에서 성숙하고 또 나왔는데 또 검사를 해. 그리고 이 각도가 잘못됐으면은 그것을 샤페론이 가서 또 고쳐. 고치다 안 고쳐지면은 그걸 갖다가 유비퀴틴이 갖다가 절구통에 샥 넣어서 빠버려. 그래갖고 아미노산을 다시 분해를 시켜요. 이게,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포 하나 속에서 일어나는, 이게 뭐, 한 시간에 하나씩 그런 게 아니에요. 막 계속해서 끊임없이 쫙
쫙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예를 들면은 소화효소도 결국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소화효소가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어, 시간이 됐어. 점심시간이 됐어. 배가 좀 고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뭘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만들어요. 그때부터 췌장에서 막 췌장염 만들고 담즙 준비하고 위산 준비하고 소장에서 또 소화액 준비하고 막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 세포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미노산을 막 조합해서 만들어요. 순식간에 만들어요. 순식간에. 근데 그 만드는 양이 얼마냐?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약 최소 2배에서 6배 정도 되는 소화효소를 만들어요. 순식간. 세포가. 그러니까 소화제도 그런데, 소화효소도 그런데 그 위에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생명물질을 각 세포들이 자기가 담당한 세포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 몸이다. 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 우리 몸이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왜 병이 오느냐를 봐야 돼요. 왜 병이 오느냐. 우선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아미노산이 음, 이제 합성돼 가지고 단백질 합성이 돼서 나타나면은 이걸 아기 단백질이라 그래요. 아까 처음에 탁 만들어진 그 단계가 아기 단백질인데 얘가 이 접힌 게 잘못 접혔어. 그럼 비정상 단백질이 돼요. 비정상 단백질은 병을 일으켜요. 병을 놀랍게도 뭐 굉장히 다양한 병을 일으켜요.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은 단백질 하나 순서가 바뀌었는데 적혈구가 경상적혈구라고 낫처럼 낫 모양이 돼요. 낫 모양. 그 적혈구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낫처럼 되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거의 불치병이었거든요. 요 근래에 그거를 고치는 약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35억인가? 약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순서 하나 잘못되고 접힘이 잘못되면 그렇게 돼.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이게 병이 되기 때문에 비정상 단백질로 접혀 있으면은 따로 격리를 시키거나 또는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한다는 게 땅속에 파묻는 게 아니고 분해를 해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서 다시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 단계에서 이게 접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폴딩이. 그래서 제대로 접히어졌거나 또는 비정상 단백질을 샤페론이라는 것들이 있어 가서 이렇게 막 고쳐요. 잘 고쳐가지고 정상 단백질이 되면은 이제 그게 자기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 금방 또 분해가 돼요. 어떤 거는 뭐 한 15분 만에 확 분해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요즘 위고비, 싹센다 뭐 대단하잖아요. 위고비, 싹센다 원료가 GLP-1이라는 단백질이에요. GLP-1. 소장이 만드는 단백질이 이거예요. 근데 GLP-1이 우리 몸에서 만들 때는 우리 몸에서 GLP-1을 만들면은 그것이 15분밖에 안 살아있어요. 15분 있다가 싹분이 돼 없어져요. 근데 이제 음, 제약회사에 그것을 오래 유지하는 그런 식으로 바꿔서 만든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미성숙 단백질 또는 비정상 단백질은 생겨나는 거예요. 비정상이나 미성숙 단백질이 안 생기게 치료를 하겠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다행히도 이것을 수리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다. 그것들이 제대로 역할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문제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에서 세포 속에서 만들어진 그것도 생명 물질이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세포가 만드는 거니까 그런 일꾼, 수리하고 복구하는 일꾼들을 잘 만들고 걔네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인 거예요. 어,
유비퀴틴을 조금 더 풀어놓은 게 이거예요. 유비퀴틴은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유비퀴틴은 뭐냐면은 어떤 단백질이 비정상 단백질로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어디 격리를 하거나 분해를 한다 그랬죠? 가만 놔두거나 이게 제대로 어, 관리가 안 되면은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샤페론이라고 하는, 여기 샤페론이라고 써 있죠? 샤페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수리를 해. 근데 수리가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유비퀴틴이에요. 유비퀴틴이 이걸 갖다가 여기를 프로테아좀. 그래서 유비퀴틴 프로테아좀 시스템, 패스웨이라고 해요. 유비퀴틴 프로테아좀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잘 분해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근데 어디서 문제가 되냐? 유비퀴틴이 일을 안 해. 샤페론이 일을 안 해. 그 다음에 프로테아솜이 일을 안 해. 그런 병이에요. 언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언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언제 유비퀴틴, 샤페론, 프로테아솜이 일을 안 할까? 그냥 이거는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재미로 한번 얘기해 봐요. 일하기 싫을 때. 그럼 얘네들이 왜 일하기 싫을까? 세포 속에 있는 것들인데. 세포가 하고 살기가 싫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은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마음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행복해야 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병에 걸리면 더 그렇다. 질병에 걸리면 그때는 진짜로 행복하기 위한 자기 꿈을 막 꿔야 돼. 내가 이게 혹시 내가 이제 1년 있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러면은 놀랍게도 얘네들이 막 일을 해요. 음, 그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 누구죠? 전문학자? 예, 근이양증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다 가신 분이 있잖아요. 예, 그분도 예,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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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호킹. 혹히 네, 스티븐 호킹. 그래. 그분이 진단을 받기를 몇 달밖에 못 산다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몇 달 동안 신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충분히 살고 돌아가셨어요. 물론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세포 속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일을 잘 안 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가 부족해도 마찬가지겠죠. 에너지가 부족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요즘 세상에 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즐겁지 않은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누가 뭐라 하든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노벨상 받았어요. 이 대단한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오토파지 시스템이라고요. 오토파지. 자가 포식. 자가 포식은 핵심이 뭐냐면은, 물론 유비퀴틴, 뭐, 프로테아좀, 샤페론, 이런 것들도 같이 작동하지만은, 얘는, 어, 이거는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격리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만들어진 지 오래되거나. 근데 오래된 거, 격리된 거, 이거 안 가리고 일단 어느 순간에 그냥 몽창 갖다가 다 분해를 해요. 그걸 오토파지 시스템이다. 그래요. 그런 현상이 우리 몸에 일어나요. 이게 대청소하는 거예요, 대청소. 놀랍죠? 잘못되든 잘 되든 간에 갑자기 그냥 확 쓰러다가 다 분해하고 새로 싹 만들어. 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게 이제 주로 어느 때 일어나면은 간헐적 단식할 때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간헐적 단식이 막 유행이 됐었죠.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평소에는 간헐적 단식 괜찮아요. 근데 만일에 내가 병을 앓고 있다. 굉장히 중한 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절대 간헐적 단식 하면 안 됩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건강과 질병의 모든 문제는 세포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포 외에 없다. 건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세포 외에는 고려할 게 하나도 없다. 세포막, 세포핵,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셈 3요소다. 세포가 하는 일은 세포 분열하는 거고 단백질을 만드는 일이다. 분열할 때는 반드시 오류가 생긴다. 필연이다. 복구를 결함하는, 복구, 복구를 하는 그 기능이 결함이 있을 때, 복구 결함이 있을 때에 질병이 되는 것이다. 번역,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을 번역이라고 한다 그랬죠? 번역에도 반드시 오류가 생겨요. 순서가 잘못되거나, 이 접힘이 잘못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복구하는 일꾼들, 복구하는 효소들, 뭐였죠? 샤페론, 유비퀴틴, 프로테아종, 그 다음에 오토파지 시스템. 이것들이 잘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건강과 치유는 예외 없이 세포 건강이다. 세포 건강밖에 없다. 이 생각으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강좌를 너무 질질 끌어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제 마지막 강좌다 싶으니까 이제 가능하면 좀 자세히 하고 싶어서 자꾸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벌써 경락경연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다음 시간이 세포 건강에 대한 건데 세포 건강만 따로 지금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임미자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경락경연을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 건강에 대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건강은 세포 문제 외에는 없어요. 건강이라고 하면은 내가 병이 안 드는 것. 두 번째, 내가 병이 들었을 때 회복하는 것. 세 번째, 노화가 안 되는 것. 노화가 완전히 안 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노화를 줄이는 것. 이것이 건강의 핵심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제시하는 것이 7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급의 문제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공급은 중요한 게 영양분하고 산소예요. 영양분은 우리가 먹어서 흡수되고 되는 거고, 산소는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는 바로 망가져요. 산소가 부족하면은. 근데 산소와 관련돼서는 적혈구가 그렇게 중요하다. 적혈구가 건강해야 된다. 그냥 산소 호흡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서울대 이성훈 교수란 분이 책을 하나 내셨어요.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떤 주장을 하시냐면은 혈압은 우리가 병원 가서 혈압 재는 다 가짜다. 가짜다. 집에서 자기가 편안할 때 이렇게 재야 그게 진짜 혈압인데 혈압 관리를 못하면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죠.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혈압은 절대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머리가 띵하거나 검사했더니 뭐 어떻고, 그래서 근데 혈압은 절대 증상이 없는데, 혈압은 진짜 위험성이 뭐냐? 끝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터지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손발에서 또는 오장육부 속에서 모세혈관 터지는 현상은 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진짜 위험한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그게 그 모세혈관이 뇌에서 터질 때 그때 위험한 거. 그때는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터지지 않게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이 잘못되면은 그때부터는 소화 엉망이 되고, 소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 공급 시스템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척수 공부할 때부터 공부하시겠지만은 척수와 뇌, 신경막,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게 다. 나머지는 이것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공급 시스템은 심장과 혈관이에요. 그리고 심장과 혈관을 통해서 영양과 산소 공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은 척수와 뇌에서 온 몸의 세포를 얘네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면 채우고, 망가지면 고치고, 또 뭐 너무 나대면 억제시키고, 이게 전부 다 척수와 뇌에서 하는 거예요. 척수와 뇌 건강이 최고 중요한데,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면 세포 환경에서 제일
우리가 평소에 잘 신경 안 쓰기 염증 문제예요. 염증 문제. 그 다음에 아까 활성산소 얘기했지만 항산화 문제. 그 다음 세포가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이게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포가 에너지를 안 받아들여요. 인슐린 저항성.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질병이 여기서 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전자 불안정성. 유전자 핵 안에 어떤 구조로 어떤 물질들이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게 핵산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효소들, 그 다음에, 전자, 이런 것들. 예, 그 성분을 만드는 게 미토콘드리아고. 그래서 그 안에 에너지가 부족할 때, 다시 말해서 전자의 에너지가 부족할 때. 이것은 유전자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문제가 돼요. 결국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을 갖춘 빛덩어리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포 재생 회복. 나이 들죠. 나이 들고 세포는 계속 죽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 걱정 안 되는 게 우리 몸엔 줄기세포가 있어요. 줄기세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본 줄기세포. 원기 기동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따로 배울 텐데 원본 줄기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각 장기마다 중간엽 줄기세포가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세포들은 좀 손상돼도 이 원본 줄기세포와 중간엽 줄기세포만 건강하면은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잠을 못 자면은 장내 미생물이 난동을 부리고 신경이 막 망가져요.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난 잠이 좀 늘 부족해.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잠은 무조건 잘 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까요? 예, 공부할 게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운동은 왜 중요할까요? 운동을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한번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해서 한 번 내릴 때마다 대동맥에서 혈액이 쭉 내려가요. 단순한 이 운동만으로도. 단순한 이 운동만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순환기 계통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다. 다른 문제가 아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소개를 할게요. 지금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사람이 늙지 않을 수 있다. 늙는 것이 병이다라는 관점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공동 의견을 낸 게 있어요. 그게 9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유전체 불안정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텔로미어 마모, 이것은 사실 아직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 후생 유전학적 변형, 이건 뭐냐면 세포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단백질 항상성 상실, 단백질이 제대로 영양소 감지 불안,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세포 노화, 줄기세포 고갈, 세포 내 의사소통 변형.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조금 더 학술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는 앞으로 몸을 공부하는 사람에게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는 고맙습니다. 우리 윤미정 목사님 경락경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